세월호 참사 28일째 밤이 저물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흘 만에 희생자 1명의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실종자는 아직도 28명입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가 마련된 진도군청부터 연결해 봅니다. 김희주 PD. 네, 김희주입니다. 네, 수색이 너무 더뎌서 실종자 가족들 가슴이 더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색 상황 어떻습니까? 기상 악화로 수색이 중단된 지 사흘 만인 오늘 새벽 0시 50분 수중 수색 작업이 재개됐습니다. 수색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다시 수중 수색이 시작됐고 오후 1시 20분쯤에 4층 우현 선미 다인실에서 여성으로 추정되는 희생자의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이로써 사고 발생 28일째인 오늘 희생자는 276명으로 늘었고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실종자 수는 28명입니다. 정부가 희생자 가족들에게 생계 지원비를 지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미 지적이 됐습니다. 어떻게 지급한다는 겁니까? 대책본부는 그제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회재난 중앙대책본부 운영 규정에 따라서 한 가구당 쌀 5가마 수준인 85만 원과 구호비 명목으로 1인당 42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쌀 5가마 수준은 자연재난 보상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됐고 구호비는 1인당 하루 7천 원씩 60일 동안 지원한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60일은 재난 구호 기준 최대일수입니다. 이를 다 합하면 2달 동안 4인 가족에게 250만 원 정도가 지급되는 겁니다. 가족 중 고교생이 있는 경우에는 학자금 명목으로 70만 원이 더해진 32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참사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금액으로 산정할 수는 없지만 대책본부가 내놓은 지원 방안은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든 유가족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구호비는 겨우 1인당 7천 원 수준으로 정해졌고 사고 발생 한 달이 다 된 모레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이라고 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지 않냐는 지적에 대책본부 관계자도 인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당분간은 좀 도움이 되겠죠. 그러고서 이제 복지부에서 긴급 복지 지원 제도라고 해서 거기서도 또 나가는 게 있어요. 네. 한 달에 돈 108만 원 정도 4인 가족.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우선은 되고 이제 앞으로 이제 보상금이나 뭘 나오면 이제 그때 또 이제 할 테니까 뭐.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드리고요. 이제 그래서 이거랑 저거랑 합치면 한 300 정도, 350 정도 받으면 우선 생계는 되겠죠 너무 부족한 액수인데 그래도 이제 우선 최선을 했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또 다른 절차가 있으니까. 희생자 가족의 생계도 고려돼야 하는 만큼 정부가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세월호 인양을 위해 해외 업체에 제안서를 내라고 통보했다는 기사가 오늘 조간신문들에 났습니다. 본격적으로 인양 구상을 하는 겁니까? 대책본부 박승기 대변인은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기사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건 자기가 그냥 생각해서 낸 것이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 거를 쓰셨던데 네. 어디서 쓰셨는지는 모르겠고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12일에 통보한 것 이것도 전혀 사실이 아닌가요? 사실 관계를 저는 잘 모릅니다. 지난달 28일 뉴스원이 정부가 외국 업체와 인양과 관련한 논의를 했다며 관련 문건에 대해 보도했을 때도 정부는 구조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TV가 보도했던 대로 정부가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실종자 구조에 대한 자문을 받았던 스미스사가 사실 인양 전문 업체였다는 사실을 볼 때 인양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민관군 합동구조팀이 3차 수색을 마무리하기로 한 15일 이후에 인양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나올 거라는 추측도 제기됐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마지막 실종자를 찾을 때까지 수색을 포기해서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였죠.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 해경의 초기 구조 실패 기사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김 청장이 입장만 밝히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오늘도 질문을 안 받았습니까? 오전에 열린
브리핑에서는 해경국장인 고명석 대책본부 대변인이 매일 해오던 대로 질의응답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김석균 해경청장은 언론이 해경에 대한 수사 방향을 정하고 있다는 해명 자료만 발표한 뒤 황급히 자리를 떠났었는데요. 함께 있던 고명석 대변인도 해경청장의 해명 발표와 관련된 질문은 받지 않았습니다. 해경청장은 왜 입장 발표만 한 뒤 자리를 떠났는지 고 대변인에게 물었습니다. 입장 발표인데 뭐 질문은 다 대답했잖아요, 제가. 뒤에 백브리핑으로 뭐 네. 필요한 거 다 질의 받았어요, 제가. 근데 왜 청장님이 직접 안 하셨어요? 뭐 입장 발표 그 내용에 다 들어있는데 뭐.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그럼 서면 브리핑을 하지 왜 직접 입장 발표를 하는 건가 하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선체 내부 붕괴 우려와 관련한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까? 대책본부는 어젯밤 세월호 궤도 당시 패널을 시공한 업체와 도면을 승인한 한국 선급 해양 플랜트 전문가와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휘어지고 있는 패널 재질과 형태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고 장애물을 치우기 위해 현 2인 1조에서 3인 1조가 되는 방안도 제시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3명의 잠수부가 투입되면 위험이 더 증가되는 만큼 3인 1조 투입 방안이 확정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진도군청에서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